컨티넨탈의 위험은 대단했다. 체감상 몸통 뜨는 속도가 아메리칸보다 2배는 빨라진 느낌이다. 물론 실의 굵기가 다르고 실의 탄성도 다르고 바늘도 다르지만 아무튼 그렇다. 단순하게 산술 계산을 해본다면 결국 그만큼 손의 움직임도 빨라진다는 얘기고, 같은 시간당 손의 관절들이 받는 부하가 2배가 된다는 얘기다. 받는 힘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인 움직임을 빠른 속도로 더 많이 한다는 말이 된다. 얼마 전 러닝을 하겠다고 적응도 되지 않은 발목을 가지고 혹사를 시킨 적이 있다. 러닝을 할 때 부상을 당하는 이유는 반복적인 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 1분에 170걸음만 뛰어도 10분을 뛰면 1700번만큼의 충격을 발목에 주는 것이다. 결국 그걸 발목이 버틸 수 있냐 없냐인 것인데, 뜨개도 그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몸통을 뜨는데 지금 한 단의 코수는 220코 정도이고 50단만 해도 1만 코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말이 1만 코지, 결국 옷 하나를 완성하는 데에는 도대체 몇 코가 될 거냐는 말인 것이고, 요령이 없으면 관절이 남아나겠냐는 것이다. 뭐 손가락 관절 주사를 맞아서 아프다고 찡찡대는 말은 아니고, 아무튼 초보자일수록 최대한 손가락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인 것이다. 그래도 억지로 의식해서 손가락에 힘을 빼려고 하면 잠깐은 힘을 빼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시간만큼은 개비스콘을 들이킨 아저씨 마냥 편안해지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뜨개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뜨개를 하는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특히 손가락을 뒤로 당겨주는 스트레칭이 좋은데 손가락 관절 염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팁이다. 뜨개인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하다. 하다못해 혼자 뜨개를 할 때라도 나의 이 소중한 뜨개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뜨친용 영상이라도 찾게 되는 것이 뜨개인의 기본 생리인 것이다. 오죽하면 바늘 이야기 카페에 밤한추 팻말까지 있겠는가. 근데 진짜로 그 팻말로 뜨친 사귄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세워둔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사실상 그걸 세워둘 정도의 용기를 가진 자라면 더 구할 친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말이다. 일단 내 옆에 가장 친한 뜨친이자 스승을 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다익친 아닌가. 참 우연찮게도 가장 친한 친구의 재수씨가 뜨친자인데다 그 부부와 우리 넷 모두가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이들로서 우리는 술 한 방울 없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내 친구도 자연스럽게 뜨개를 오래전부터 접하게 됐었고, 역시나 재수씨랑 같이 뜨개를 하러 다니는 것이 나처럼 뜨며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게 해서 이 넷의 공통 관심사가 보드게임, 방탈출, 뜨개까지 쿵짝이 맞아지는 것은 그리 큰일도 아니었다. 결론은 그렇게 카트를 갈 수 있는 뜨친이 총 3이 되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주로 깊은 밤의 카페에서 그 계절에 맞는 밤 분위기를 즐기며 뜨개를 함께 하게 되는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처음 가보는 심야 카페에서 회동을 가졌다. 진짜 저 안에 들어있어. 이 친구네를 만나 나도 처음 뜨개를 시작한 것이 약 4개월 전으로 기억한다. 그때는 나나 친구나 서로 와이프들에게 배우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나도 옷도 나름 하나 떠봤다고 기본적인 것은 알려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까지 본인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쫄따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이 와이프들은 아주 만족스럽나 보다. 근데 사실 나도 내가 아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걸 좋아해서 싫진 않지만 말이다. 그렇게 카페 정 안으로 걸어. 진짜 신기한 거 말고 사람들 진짜 안으로 걸고. 그럼 여기 실 있잖아. 그럼 여기 찔른 실 있지. 그럼 찔른 바늘. 찔른 바늘에다 그냥 한 바퀴 감아.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빼면서 얘를 걸고 나와요. 확실히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는 작더라도 목표가 있어야 한다. 난 처음 겉뜨기 안뜨기를 익힐 때 목도리 완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정착할 수 있었다. 허나 내 친구는 그때에도 그냥 목적 없는 무매만 하고 있으니 그게 재미있었을 리가 없다. 이 친구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자기도 뭐 하나 만들고 싶다며 재수씨에게 내가 계속 뜨개를 하길 원한다면 목표를 내놓아라 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던져대고 있었다. 그리하여 내가 거쳐온 길인 서틀 드리프터 조끼를 권유받았고 너무 신이 난 내 친구는 그렇게 중세 왕궁 기사가 입어도 손색이 없을 것만 같은 갑옷을 떠내려가고 있었다. 진짜로 치아오구 바늘도 저 갑옷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았다. 내 친구 힘내. 처럼 되게 무시하는 발언을 발을? 하잖아. 아, 물복에다. 수많은 물고기지 딱복을 먹냐. 근데 자기가 들은 말 중에 제일 심한 말이 어? 아니 딱복을 단순히 딱복을 좋아할 뿐인데 그럴 거면 소고기 딱볶국이나 끓여서 처먹으라고. 소고기 뭐? 딱볶국. 그게 뭐야? 이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정도의 잘못이냐고. 소고기 떡볶국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체감상 뜨개 속도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느꼈다. 실제로 몸통 고무단 전까지 가는데 정말로 며칠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컨티가 어느 정도 손에 익은 나라면 실을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하는 한 코 고무단 정도야 아주 식은 죽 먹기지 않을까 싶었다. 근데 문제는 그 식은 죽 먹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뜨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필이면 야근 기간과 겹칠 것은 또 무엇란 말인가. 이렇게 속도 좀 낼라 치면 무언가 브레이크를 거는데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인가 하는 깨달음을 얻는다. 아무튼 여차저차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목표 길이만큼 고무단을 뜨는데 성공했다. 거기까지였다. 갑자기 해괴한 것이 튀어나왔다. 그게 더블 리팅. 더블 리팅? 하나를 겉뜨기로 뜨고 하나를 안 뜨기로 걸러. 겉뜨기로 떠. 하나 또 안 뜨기 방향으로 걸러. 그렇게 하면 걸러? 뭐 실을 앞에 두고 뭘 하고 또 뒤에 뭘 두고 어쩌라고? 일단 뿌띠 누나의 영상을 좀 봤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이 언니의 영상은 너무 빠르다. 적어도 나에게는 말이다. 영상을 몇 번 돌려본 끝에 더블 리팅을 따라할 수 있게 되었다. 단추 또 만났어. 아니, 어떻게 근데요? 뭐냐 단추 8살이라 그랬나요? 8살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얌전해? 네, 원래 성격이래요? 아니 요즘도 뜨기 엄청 열심히 하시던데. 네. 아니 계속 올라와. 그렇게 딱 2단을 뜨고 나서 코막음을 해야 할 차례가 되었는데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라는 걸 하란다. 갑자기 그걸 왜 하는데? 뭔데 그건 또. 이거 더블 리팅이야? 다시 뿌띠 누나의 영상을 보도록 한다. 그걸 왜 했어 갑자기?
겉뜨기 방향으로 뒤까지 찔러. 뭐? 통과해서 찔러.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와, 이건 진짜 모르겠다, 진짜. 안뜨김 찬스를 썼는데 안뜨김도 이번만큼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진짜 뭐냐 이거. 왜냐니? 이 누나 거 가뜩이나 영어도 아니어서 설명 음성은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귀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어느 위치를 찌르는지 말해줄 때 히야, 히야 하는 것뿐이다. Messen herfra. Herfra. Så det kommer til, går man ind her, går man ind her. 이제 이 독보다는 제 겁니다. 독바늘은 제 겁니다. 자막을 영어로 해봤자 그 자막을 보다가 영상을 다 놓치고 영상을 보다간 자막을 하나도 못 보게 된다. 정말 20번 정도 돌려본 것 같다. 아, 저 진짜 맛있겠다. 보니까 뭐 안뜨기 코일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일단 저배속으로 여러 번 돌려보다 보니 반복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겨우 외우게 되었다. 이 정도로 아무런 원리도 모르겠는 기법은 그냥 내공이 쌓이면 이해가 되는 건가 싶다. 이 고무단 마무리를 할 때에는 이 기법 자체가 뜻친이었다. 좀 가혹한 뜻친. 뭘 보면서 할 수가 아예 없었다. 한 코 한 코 모든 정신을 내 손끝의 바늘에 집중하고 뜨는 순서를 입으로 중얼거리며 수험 공부하듯 하지 않으면 바로 나락으로 빠질 것 같은 긴장감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기어코 해내었다. 드디어 아무 저항 없이 입어볼 환경이 갖춰졌다. 밑에로 하면 너무 늘어져 보이니까. 이제 어디 한번 소매를 떠볼까? 하나 비워. 두 개 줍고. 사람마다 성격은 참 가지각색이다. 16가지로 분류를 한 MBTI라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한데 아무튼 나는 뭔가를 할 때 왜? 라는 의문이 들면 하던 걸 멈추고 그 의문을 해결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란 말이다. 이런 것 때문에 얼마 전에도 안뜨김이 스승직을 사퇴하려고 한 것도 있긴 한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어떡하란 말인가. 안뜨김은 오히려 행동파여서 일단 모르겠는데 해보자 하는 성격이 강한 탓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해가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 고줍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 것이다. 저번 조끼를 뜰 때에도 도안에서 말한 코수가 제대로 맞질 않아서 어거지로 끼워 넣고 고생을 좀 한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것이 내 발목을 잡았다. 나는 코 줍는 게 제일 어렵다고. 난 코 줍는 게 제일 재밌는데. 이게 뭐가 재밌어? 코줍. 나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 건 늘 재밌어. 일단 코줍할 때 어디를 찔러야 하느냐는 차치하고 뜨는 걸 센티미터로 알려주고서는 코줍 비율대로 줍고 몇 코를 맞춰라 라고 하면 나 같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하긴 한 방식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물론 도안 게이지대로 계산을 한다면 그 계산이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원작 손땀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면 센티미터와 코수를 결합하는 방식은 이게 맞을 수가 있는 건가 한다는 말이다. 돈을 줘야지. 소매를 시작하려면 그 시작은 코줍부터인데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니 큰 허들에 걸린 느낌이다. 인생이 늘 그렇듯 좋은 것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물론 취미생활에서조차 그래야 한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지만 말이다. 게임을 해도 지겨운 파밍 구간이라든지 어려운 보스를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마련이고 커피를 내려도 기껏 내린 커피가 그날따라 이상하리만치 맛이 없다거나
결과물도 별로인 커피를 버릴 수는 없으니 꾸역꾸역 마시고서는 귀찮은 그라인더 청소까지 해야 한다든지 뭐 다 그런 양면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이 소매 코줍 또한 추후에 도파민을 위한 하나의 허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인생에 대한 진리를 깨달음과 동시에 행복회로 기반의 자기 체면을 발판 삼아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그나마 코줍을 조금이라도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뜨김이 알려줬는데 그 방법은 이렇다. 아몰의 상단과 하단은 자명함으로 마커로 표시를 하여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눈다. 그리고 그 마커를 잡고 아몰을 반으로 접는다. 그 접힌 부분에 코에 마커를 걸고 반대쪽으로 접어서 또 마커를 건다. 그러면 아몰을 4분의 1씩 나눈 상태가 되는데 주어야 하는 코를 4분의 1로 나누어 구역마다 필요한 코수만큼 줍는다면 결국 완성했을 때의 코수가 다 맞게 된다. 그래서 일부러 자동분을 해놓는 게 틀리면 금방 돌아갈 수 있잖아. 이 방법에서의 최대 장점은 끝까지 갔다가 코수가 안 맞아서 다시 크게 되돌아오지 않고 그 구역 단위로 수정이 가능해서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그 구역이 모두 정확히 동일하게 나눠졌을 때 얘기다. 오빠의 주장은 여기다 해야 된다. 아니 그 밑에다가 해야 되는 거 여기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된다고. 어차피 세 코 안에서 두 개만 집으면 되니까? 아. 당연한 얘기지만 마커로 나눈 구역의 단수가 다른데 모두 같은 코스를 줍게 되면 구간별 코줍 밀도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은 20코줍이 제대로 들어가는데 다른 구간은 단수가 남아 더 띄엄띄엄 주어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코를 더 빽빽하게 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난 이게 맞나 싶은 거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 주어야 하는 전체 코스를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그런데 어쩌겠나. 도안은 정해져 있고 난 그대로 떠야 하는 것을. 구간 나누지 않고 주었다가 다시 크게 되돌아오고 하는 것이 더 시간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 방법대로 적당히 맞춰보기로 했다. 그렇게 어찌저찌 끼워 맞춰서 도안에서 말하는 코스만큼 줍고서 소매를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소매 바늘. 소매 바늘이라는 짧디 짧은 바늘을 사용하지 않으면 매직 루프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매직 루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었지만 대충 듣다가 그냥 소매 바늘 사야겠다고 한 기억이 난다. 갑자기? 안뜨김이 바늘 이야기에서 수업을 듣고 있으니 따라다니면서 장비 사기에는 아주 최적의 환경이었다. 저번 친구 부부와 뜨개 모임을 했을 때 소개받은 니트프로 데님 소매 바늘을 사기로 했다. 바늘 세트 앞에서 마인드풀 소매 바늘도 있길래 살짝 고민을 했지만 적응도 되지 않은 짧은 바늘에 소재까지 스틸이라는 생각을 하면 약간 아득한 느낌이 들어서 얌전히 나무 바늘인 데님으로 구매했다. 일단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않은가? 어쩜 이렇게 이름값대로 만들었을까? 케이블이 조금 주장이 세 보이지만 괜찮다. 이렇게 싱글벙글 예쁜 패키지에 예쁜 바늘을 써볼 생각에 두근두근 했는데 이놈의 코줍이 시작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바람에 조금 흥이 떨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무한 원통 겉뜨기는 역시나 평화로웠다. 다만 소매라서 조금씩 코를 줄이면서 진행을 해야 하고 그것만 까먹지 않고 해야 하는 곳에서 잘 줄여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고무단까지는 갈 것이 자명했다. 뜨다 보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게 소매를 뜰 때 케이블 길이가 너무 짧아서 제대로 입어볼 생각을 못하고 대충 그냥 목 구멍에다가 팔을 넣어보기만 했는데 어느 정도 팔꿈치를 넘어선 길이까지 뜨니 입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착을 해봤다. 왜 내복 같은 느낌이지 이거? 손땀이 너무 작은가? 아닌데 뭐지 이게?
옷을 펼쳐서 보니 묘하게 몸통과 소매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여자 옷이라 원래 이런 비율인가 싶다가도 도저히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안뜨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나 다 어딨어? 게이지 좀 보자. 게이지를 다시 재보기로 한다. 90, 20. 좁네. 작잖아. 왜 그러지? 이게 소매바늘 이거 하면서 오빠가 막 이렇게 뜬 거 아니야? 근데 얘도 작아 지금. 8, 9, 19. 얘가 더 작은 거야. 얘도 작아졌는데 서치돌 때보다 큰일 났네. 더 빡빡하게 뜬 거지. 이거 뭐 저밖에 없지. 다 블로킹밖에 답이 없지. 근데 근데 이 정도는 블로킹으로 돼. 된다고? 어. 이 정도까지가? 뭐 완전 64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지? 나 매우 큰일 났는걸? 왜 스와치 뜰 때랑 손땀이 달라졌지? 문제는 소매뿐만이 아니었다. 몸통도 전체적으로 작아져 있었다. 편물로 낸 게이지와 스와치 게이지가 이렇게 너댓 컷씩 차이가 나버리면 이거 어쩌라는 건가 싶었다. 스와치 뜰 때를 생각해보면 일단 컨티가 쉽지 않았으며 바늘 사이즈를 원작대로 써보고 싶은 마음에 약간 도안에 내 손땀을 끼워 맞춘 느낌으로 널널하게 떴던 기억이 있는데 뜨다 보니 다시 원래 손땀으로 돌아가서 작아진 것이 틀림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뜬 몸통은 어쩔 수가 없고 최대한 세탁 매직과 블로킹에 모든 걸 맡기기로 했다. 그래서 일단 이놈의 소매를 어떻게든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 인생 최대 위기야. 근본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할 때인가 싶었다. 이미 소매 코줍 부분은 도안대로 뜨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싶었다. 아몰의 총 단수는 도안상 코줍 목표 코스보다 많다. 비율로 따졌을 때 도안 기준으로 아몰 사이즈 대비 코줍 코수가 적다는 말이다. 그럼 내 사이즈에서 코줍 비율만 맞춰서 주워보면 원래보다 더 많은 코를 줍게 되고 그러면 소매의 둘레가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 된다. 이거다 이거. 아직 줍지 않은 비어있는 아몰에서 이 방식으로 소매를 채워보기로 했다. 정확히 가장 큰 사이즈의 목표 코수가 나온다. 결국 몸통은 라지, 팔은 2X 라지라는 얘긴데 뭐 어떤가? 맞기만 하면 되지. 그래도 도안에 있긴 있는 코수대로 나온 것이 어디냐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사람이 한번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면 하지 않아도 될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이다. 소매 코 줄임이 사이즈에 따라서 타이밍이 조금씩 다른데 난 또 멍청하게 코 줄임은 기존 사이즈대로 줄이고 있었다. 그 사실을 처음 코 줄임에서 깨달았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마지막 코 줄임을 할 때 깨닫게 되었다. 뭐 입어봤을 때 이상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 대충 입어보니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안 이상한 거 맞겠지? 실제로 이상한지 이상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내 눈바디로 보자면 별로 이상하진 않았다. 어쨌든 코 줄임 횟수는 모두 채우긴 했으니 소매 부분 코수는 맞을 것이고 단지 소매의 통이 줄어드는 쉐입이 의도와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차피 난 원본을 모른다. 이렇게 흐린 눈을 하면 아주 편해진다. 그렇게 고무단까지 연이어 뜨고 나서 이제 코막음을 해야 하는데 그 해괴한 더블 리팅과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가 또 등장했다. 이거 밑단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기억이 안 나. 멈췄어.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 소매에다 그 짓을 하고 나서 반대쪽 소매를 다시 뜰 때 또 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밑단 뜰 때의 악몽이 떠오르긴 했지만 별 수 있나? 시간이 걸려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여기서 내 마음대로 아무 코막음이나 했다가 뭔가 잘 안 되기라도 하면
그건 더 답이 없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실수를 했을 때에는 한없이 나에게 관대해지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게 된다. 코막음을 마지막 코까지 했는데 뭔가 이상했다. 애당초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 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영상만 보고 따라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상해졌는지도 모르겠고 이 모양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더더욱 모르겠고 안다 해도 난 코막음 수정할 능력은 전무했다. 난 항상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을 좋아했다. 무언가를 해야 할 때 하라는 대로 해야 마음이 편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더라도 과정이 틀렸으면 마음 한켠에 항상 무언가 남아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 뜨개도 마찬가지였다. 딱 도안대로 원작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았고 그렇게 맞춰서 뜨려고 했고 조금이라도 다르게 뜨면 그것은 내 부족함으로 인한 오점 같았다. 그래서 도안과 어긋나지 않게 뜨려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으나 이쯤 되니 그냥 적당히 흐린 눈도 할 줄 알아야 하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도 할 줄 알아야 하며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는 나 자신을 어느 정도 풀어줄 줄도 아는 것이 세상 사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아니 적당히 틀려야 되돌아가기라도 하지. 사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힘도 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하고 들어 누운 것이나 다름없긴 하다.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한 불필요한 자존심을 한풀 꺾으면 힐링하려고 시작한 뜨개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합리화를 할 건덕지를 찾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잘 보니 이 부분은 입었을 때 몸 안쪽으로 붙게 되는 곳이고 외부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위치이며 어차피 소매 끝은 기성품을 사도 봉합으로 인해 두꺼워지는 부분이 있다거나 뭐 굵은 부분이 생긴다거나 하지 않나. 그냥 대충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아주 간편하게 생각하기로 한다. 이미 밤도 늦었고 피로도 쌓였는데 멘탈은 나갈 대로 나갔지. 안뜨김은 자고 있어서 혼자 해결해야 하는데 내 캐파를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슈퍼 IST발 제이놈은 잠시 자존심을 꺾도록 한다. 그러니까 잘 얘기를 너도 못 들었지? 왜 저래? 뭐요? 남편 유튜브 채널 폭파당하고 싶어? 이거 약간 그 단소리 상세 페이지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자기가 만들어준 거잖아. 팔 벌려봐 양쪽으로. 날 뭐 광대로 만드는 거야 지금? 새로 코를 늘려잡아서 뜬 소매가 아주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처음 떴던 유사 내복 핏의 소매는 정리를 해주도록 한다. 물론 이 팔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했을 때부터 이미 이런 전략을 갖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 것이지만 진짜로 이걸 다 풀으려니 참 마음이 아프다. 이왕 풀어버리는 거 재미도 있을 겸 지난번 몸통에서 왕창 푸르시오 했을 때 실이 엉켜서 고생했던 것을 또 겪기도 싫어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아예 와인더의 실을 연결하고 풀러가기 시작했다. 묘하게 쾌감이 드는 것이 더 열받는다. 거의 한 볼이 나왔다. 이만큼이 나왔어. 주어야 할 코스는 이미 알고 있으니 다시 그대로만 떠가면 된다. 이렇게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인가. 신난다. 이제 목만 하면 된다. 코로나에 걸려버렸다. 출처는 모른다. 아무튼 재택근무 이틀을 부여받았다. 그 말은 출퇴근 시간을 벌고 뜨개 시간을 얻었다는 말이다. 막판 스퍼트를 올리라는 계시라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타이밍에 코로나에 걸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안뜨김이 본인 것으로 미리 떠났던 손자 스웨터로 봤을 때 목이 겹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도안을 보고 뜨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역시나 이번에도 복병은 코줍기였다. 심지어 구간을 나눠서 해야 하는데 뒷목, 목 앞에 가마코, 그리고 사이드 부분을 각각 직선 부분, 코 늘림 부분으로 나눠서 총 6구역으로 나눠 코를 주어야 한다. 이번에는 아예 그림을 그려놓고 코수를 적어가면서 계산해서 주어보기로 했다. 아무리 봐도 뭔가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는데 가마코 쪽 줍는 코가 4개여야 한다는 계산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믿을 수가 없었다. 왜 또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 마지막 코줍이라도 편히 갈 수는 없는 걸까? 그게 말이 되냐며 안뜨김이 가져가서 다시 재본 코스는 도안에서 제시하는 코스와 같았다. 내가 어디서 잘못 세웠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코스가 맞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 본인이 이상하게 세놓고 언제쯤 자기 없이 코를 줄 수 있을까? 왜 그러니? 숫자를 잘 세야지 왜 숫자를 못해? 어쨌든 다행이라 여기고 마지막 코줍을 시작했다. 다 주었으나 코수가 또 안 맞아서 보니 중간에 내가 잘못 세웠던 것이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 구간을 다시 줍고 고무단까지 한 단 떴으나 마지막 코 짝이 안 맞아서 보아하니 계산을 잘못해서 또 틀리게 주었던 것이다. 그렇게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다 보니 목 고무단 코를 줍는 데에만 2시간을 소모했다. 지칠 대로 지쳤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려운 것 없이 그동안 해왔던 것만으로 뜨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과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출구에서 새어나오는 한 줄기 빛에 한없이 뜨개 욕구가 샘솟기 시작했다. 사람이 자만을 하면 될 것도 안 되는 법이다. 이제 다 끝났다고 신나서 남은 것 이것 정도야 라며 기세 좋게 시작했지만 겹단 접힌 부분을 9에서 11단까지 뜨라는 것을 11 빼기 9는 2니까 2단만 떠버렸다던가 하기도 했지만 뭐 이런 것은 사소하게 적당히 넘길 수도 있는 해프닝에 불과했다. 이 겹단 마무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냐? 아무리 도안을 봐도 어찌 하라는 것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았고 또다시 AI의 힘을 빌어 한국인 맞춤 설명을 뽑아보아도 심지어 줄글을 순번까지 달아 절차적으로 정리를 해주었음에도 그저 검은 것은 배경이요 흰 것은 글씨이니라 분명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패드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정말 마지막 큰 산을 만난 기분이었다. 끝에 끝에서도 쉽게 보내주는 법이 없구나. 조심스럽게 안뜨김에게 진짜 마지막이라며 도움을 요청한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다고 했는데 이 뭔지도 모를 마감에서 또 한 번 대단히도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나는 이 각각의 단계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고 그걸 실제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지한 후에 쭉 해보는 것이 마음이 편한데 안뜨김은 그 각 단계별 설명보다는 그래서 그 한 사이클이 통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에 초점을 더 맞춘 것 같았다. 일단 안뜨김이 알려주는 대로 해보라는데 난 각 스텝별 설명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거다. 그렇게 또 서로에 대한 몰리에로 가득한 부분은 마지막 고지를 앞두고 위기를 맞이했다. 내가 본인의 속을 그렇게도 뒤집어 놓는다며 안뜨김 핸드폰에서의 내 이름은 뒤집개로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와이프의 속을 뒤집은 결과 기어코 완성을 해버릴 수 있었다. 하긴 그렇게나 뒤집어댔는데 완성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입어보았다. 힘들었다. 뭔가 예상보다 기장이 짧았다. 밑단 고무단 들어갈 때 그때에도 한번 입어보고 길이 재보고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생각보다 기장이 짧았다. 팔로 넘어오면서
다행히 크롭 같은 느낌은 아니기도 하고 이제 와서 뭘 어찌할 수도 없으니 일단 세탁 매직과 블로킹에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한다. 콘사를 볼실로 만들어 떴기 때문에 그만큼 꼬리실도 많았고 생각보다 정리에 시간이 좀 걸렸다. 실 정리까지 하고 나서야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나고 세탁을 했다. 생각보다 적당히 원하는 정도만큼 늘어난 듯하다. 역시 세탁 매직은 대단했다. 블로킹 할 때 양팔 길이를 맞추느라 조금 진땀을 뺐지만 그래도 나름 알맞게 된 것 같다. 다만 목 부분 코주판 부분에서 조금 빈 구멍 같은 뭔가가 보이는 것 같지만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로 한다. 이제 이 정도 흐린 눈은 일도 아니다. 아무튼 이 정도면 와이프를 지지고 볶아서 귀엽고 완성을 시켜버린 뜨개 스웨터 치고는 나름 선방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으나 뒤로 갈수록 5만 가지 일들이 겹쳐서 생각보다 걸린 시간이 훨씬 많아진 느낌이다. 여러 가지 삽질들에다가 야근까지 겹쳐서 사실상 총 한 달 반 정도면 끝났을 것 같았던 손자 스웨터는 그렇게 꽉꽉 2달 가까이를 채우고 나서야 마무리가 되었다. 중간중간 참 이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나름 옷이 예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신이 나기도 했고 와이프와 아웅다웅하며 너와 나의 성격이 이렇게나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새삼 5년 만에 또 깨닫기도 하고 아무튼 참 돌이켜보면 재밌는 도안이었다. 돌이켜보면 와이프가 추천해줘서 고른 도안이지만 다행히 와이프도 같은 도안을 뜨고 있었어서 나만 잘하면 첫 커플 뜨개 옷이 탄생하겠구나 했는데 다행히 바람대로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뜨개가 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 세상이 나한테 왜 그럴까 싶은 순간도 많긴 한데 또 이렇게 완성된 내 새끼를 보고 있자니 내 손으로 직접 뜬 포근한 옷을 입고 있자니 지난 고통은 이미 잊은 지 오래다. 그렇게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겠지만 어쩌겠나. 너무나도 재밌는걸. 그럼 이제 또 바로 다음 뜨개를 들어가 볼까? 놀면 뭐하나 뜨개 해야지. 사실 이미 다음 도안은 정해져 있었고 실 또한 와 있는 상태여서 지체할 수 없으므로 바로 다음 뜨개옷 착수에 들어가야겠다. 거진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좀 빡센 수강생 때문에 고생한 안뜨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다음 뜨개를 하러 가야겠다. 또 재밌겠지?